우선은 대학을 가는 게 여전히 중요한 5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10년째 이 내용은 꼭 강조를 드리고, 첫 번째는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학벌이란 거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로체험회사 스팀21의 대표이고, 우리나라에서 조심스럽지만 진로교육 관련된 정규책을 가장 많이 판 작가, 그리고 진로교육 강연가 앤디림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그래도 많이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구나, 집에서 보는 것보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거를 저는 피부로 느끼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걸 못 느끼세요. 보통 집에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못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학생들 정말 열심히 하니까 학생들 많이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진로 순위는 저희가 이제 10년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보면은 트렌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TV에서 요리 붐이 온다, 그럼 요리사가 올라가요. 또 축구나 야구나 글로벌 국제 이벤트가 있으면 그런 게 또 올라가고, 어떤 빵 터지는 연예인이 있으면 그쪽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 스탠다드한 내용들, 교사라든지 공무원, 어떤 행정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있는데, 상위에 있는 것들은 좀 많이 변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리는 건, 여전히 어쨌든 대학 입시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일으켰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사회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다. 중요한 거는 입시까지도 전 상관없던 면에서는 없는데, 중요한 건 대학 교육은 조금 더 디테일해져야 되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진로를 강조하고 하더라도, 그러려면은 대학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학을 간 다음에 결국 투자한 만큼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대학에서 해결을 해주거나 거기에 있는 커리큘럼이 학생들을 완성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열심히 어른들 말 들어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다 치더라도 지금 취업률이 최악이다라는 뉴스가 10년째 나오고 있어요. 거의 점점 심해서 지금은 더 심하죠. 그 말은 결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는 대학 내의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대학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조금 더 열심히 더 개선을 해주시고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진로 교육의 현실은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쪽 업계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제는 진로를 정규 과목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규 과목이 됐어요, 이제 아예. 그래서 담당 선생님도 계시는 상황인데,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어제도 밤을 자면서 생각을 한 게, 10대 때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피상적인 경험을 하고 어른들의 말을 잘 따라서 성장하는 시기고, 사실 중요한 경험은 20대 때 많이 씨를 뿌리는 단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대 때 이 정도 진로교육 시간이 확보되고, 진로교사와 소통하고, 이번에 제가 낸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어른들과 소통을 하면은 충분히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이 전 세계랑 비교를 해서도 저는 충분히 최상위권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 무용론도 나오는데 굳이 대학을 가야 할까요? 우선은 대학을 가는 게 여전히 중요한 5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10년째 이 내용은 꼭 강조를 드리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학벌이란 거는 희석되는 거지 소멸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랑 없어지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부 학벌이 안 중요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일리 있고 다 맞아요. 그런데 이 개념 자체는 동서양 어디를 가셔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벌이 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분야, 그리고 학벌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이 문과랑 이과랑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선은 학벌이 희석이지 소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게 솔직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선 받아들이시고, 두 번째는 되게 안타깝지만 여전히 사회에 고학력의 선호 현상이 있다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자, 과거와 달리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예전보다 분명히 차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더 좋아지길 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고졸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고학력 선호 현상이 여전히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실제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대기업을 가더라도, 우리가
그쪽에서 대졸자 아니면 잘 뽑지 않는 면도 있고, 전문직을 가더라도 교사가 되고 싶어도 커트라인을 통과하려면 아예 대학교에 어떤 특정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팩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뭘 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대졸자가 될 수밖에 없고,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대학을 가는 게 좋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옳은 건 아니지만. 자, 그리고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대학이 점점 프리미엄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대학이 가는 게 전반적으로 물론 점점 시원은 지고 있어요. 물론 그러나 여전히 최상위 대학이나 어떤 특정 전공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프리미엄화 되고 있어서 거기를 가려고 더 많은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잘 아시겠게 흔히 말하는 하위권 대학이라든지 적당히 해서 가는 대학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점점 우리 사회는 어쨌든 프리미엄화 되는 곳으로 고도화된다, 이렇게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번째로 보면은 좀 안타깝지만 대학이 유일하게 4차 산업을 배울 유일한 공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뭐 AI, 로봇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곳이 다른 곳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학을 제외하면은 솔직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직업학교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데 그곳에서도 대부분 대졸자들을 먼저 커트라인으로 뽑고 있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흔히 말해서 1등 혹은 대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은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졸한 다음에 산업 현장을 갔더라도 대부분 재직자 전형을 통해서라도 기술 전문 폴리텍 대학을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거기에서만 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대학을 가야지 좋은 이유는 대학을 가면은 우리 인맥이 좀 달라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학을 들어갔다면 그곳에 있는 친구들도 다 열심히 노력해서 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 혹은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나도 더욱더 상향평준화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화된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친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대학을 가는 거를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편이죠. 연장된 질문으로 여기서 보면은 외부에서 보는 약간 학벌의 장점이 네 가지 크게 있는데요. 학벌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노력이나 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벌이라는 거는 초, 중, 고 시절을 통해서 19살까지 어떤 삶의 결과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끈기라든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대학이나 기업들한테.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 친구는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걸 참았고 이걸 성취했구나 라는 걸 이제 체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학벌을 목표로 해서 간 것들에 대해서 체크가 되니까 우리는 학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요즘은 수능 같은 경우도 단순 암기만으로 좋은 성적을 얻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를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학벌이 그동안의 대학 이후의 성공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보장해줬다라는 점이에요. 좋은 학벌은 평균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랬고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줄어들었지만 더 나은 직업이라든지 연봉, 사회적인 지위와 연결될 확률이 다른 것보다 조금은 높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최근에 좀 경기 침체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마이스터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과거 20년 전 30%였던 대학 진학률이 지금은 꾸준히 해서 55%, 57%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오히려 독일도.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 역시도 대학 이후에 대학에서 배웠던 것들이 결국에는 산업 현장에 이어진다는 것을 독일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은 이 학벌이라든지 대학을 통해서 인성이나 사회성 역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딘가에 취업을 하거나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누군가들과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소통을 했던 경험들이 학벌이나 인성, 사회적 행동들을 통해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기업들이 체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동아리 활동을 많이 체크를 한다든지 대외 활동을 했다든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역사회에 봉사를 했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가지가지로 체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론되어 있는 거죠. 인성이나 사회성 측면에서. 그리고 학벌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 내 스스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높은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손흥민처럼 이렇게 제가 축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음악이나 미술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인 노력을 공부를 통해서 많이 한다 치면은 아마 예체능이라든지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딱 한 번만 노력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한 번만 잘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